사실은 이제 로스쿨 가면 미국 로스쿨에서 1학년 기본 과목이거든요. 계약법이라는 게. 그래서 컨트랙트가 제일 쉬울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사회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덜 하겠지만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생활 좀 하고 계시고 저희 학교의 학생들도 현업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법이 제일 그래도 피부에 와닿고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약이 뭔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계약이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국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인지 한번 정의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계약법 정의라는 게 1학년 과목에서는 거의 정해진 뭐 답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다들 대답할 수 있는데요. bargain for exchange라는 표현을 씁니다. bargain 한다는 얘기는 우리 바겐세일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흥정을 하는 거죠. 흥정을 해서 exchange니까 뭔가를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물건을 주면 나는 돈을 주겠다. 아니면 너가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공짜 있잖아요. 그냥 주겠다. 선물. 여기는 컨트랙트에 포함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살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는 신용사회 뭐 이런 거 추구하다 보니까 또 약속 이런 거 잘 지키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컨트랙트에는 정의 중에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제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약속도 몇 시까지 와 했는데 안 지키면 그거 가지고 약간 뭐 친구 사이에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죠. 그래서 늦게 오면 너가 커피 사, 뭐 밥 사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계약에서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뭔가 손해배상을 받는다던가 이런 거죠. 그래서 컨트랙트라는 거의 정의는 사실 이제 로스쿨 한참 졸업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잊어버렸다. 그럴 때는 100명의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100명 다 다른 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된 그런 의미는 법적으로 강제가 가능한 합의 뭐 이렇게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enforce라는 단어가 영어 일반적인 영어로 잘 안 쓰는데 법에서는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 미드 범죄 드라마 많이 보셨으면 저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law enforcement 할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동사로 enforce 할 때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합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greement라는 게 더 큰 의미고요. 그 안에 contract, 그러니까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접하시는 수많은 계약서는 아마 이름 자체는 무슨 agreement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뭐 supply agreement, purchase agreement. 근데 계약서 이름이 뭐라고 돼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내용상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성 요소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또 뭐가 필요한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정의는 뭐 굉장히 다양하고 심지어 그 블랙스 로우 딕셔너리라고 있거든요. 블랙경이라는 사람이 만든 아주 예전에 만든 것 같아요. 1800 몇 년부터 시작했나? 그게 첫 번째 에디션이 그때 출간이 됐고 지금 11번째 판이 2019년 버전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사전만 해도 미국이 책값이 비싸니까 한 90달러 정도 하는데 온라인에서 검색하시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국 그 IP로는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하셔서 좀 찾아볼 수 있는 방법. 구글 검색을 하셔도 뭐 각종 법률 용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 컨트랙트라는 거의 정의가 한 서브 컨트랙트에 대한 정의가 32개인가 예전에 기준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정의를 갖고 있는 그런 용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컨트랙트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그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그리먼트라고도 많이 쓰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진짜 보려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법적인 의미의 컨트랙트 부분인데요. 그거 말고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저런 것들도 컨트랙트에 해당이 되느냐. Letter of Intent라든가 뭐 MOU라고 많이 줄여서 말을 하는데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아니면 여기 있죠? Letter of Intent. 뭐 영국에서는 또 다른 용어도 쓰더라고요. Head of Terms도 쓰고 Heads of 뭐 Agreement 뭐 이런 것도 쓰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Letter of Agreement. 저희 학교에서는 그것도 있었어요. Memorandum of Agreement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MOU가 더 위의 개념이고 MOA가 더 밑의 개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막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어느 게 더 상위 개념이고 하위 개념이고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걸 작성해서 이제 아마 업계마다 다르게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 모든 것들이
이름 자체에는 agreement가 안 들어가고 contract가 안 들어가더라도 계약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파헤쳐보고자 하는 그 계약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상이 잘 진행이 되면 이제 본 계약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LOI나 MOU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아무 계약도 맺지 않을 거면서 앞으로 협력을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MOU도 많이 해요. 그냥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제 그 내보내고 많이 하죠. 그래서 LOI나 MOU, 뭐 텀쉿, 아까 말씀드린 head of terms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그 합의한 내용을 미리 담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게 좋은 점은 이제 미리 앞서서 본계약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서로 합의를 도출해낼 수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가서 한참 몇 달을 이제 합의를 하고 뭐 협상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진짜 너무 사소한 것에서 걸려가지고 이제 협상이 결렬된다라고 할 때 계약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당사자들은 이 LOI나 MOU 자체를 그냥 하나의 작은 계약서, 그러니까 미니 어그리먼트, 여기서는 계약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죠. intending to be bound. bound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LOI나 MOU 자체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MOU를 맺었다고 하면 그냥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겠다는 그 본질, 계약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저것도 이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당사자들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저걸 어떻게 활용하냐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non-binding, 저거는 이제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악수하고 사진 찍는 용. 그래서 여기에는 서로 이제 관심사를 거기 담아 놓는 거죠. 우리 이러이런 거 하겠다. 앞으로 협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non binding 하겠다. 그렇지만 일부 조항은 좀 바인딩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대표적인 것들이 confidentiality가 있습니다. 이제 서로 본계약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기의 패를 보여줘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정보. 근데 퍼블릭한 정보가 아니라 좀 프라이빗하게 비밀리에 좀 가져가야 될 confidential한 것일 경우에 confidentiality는 지켜라. 만약에 이제 본계약에 안 가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MOU만 맺었는데 비밀 정보를 줬는데 그걸 막 공개를 해버린다. 그러면 소송이 가능하도록 그런 조항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payment of expenses 같은 경우에 보통은 본계약 들어가기 전에 서로 각자 비용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한쪽이 이제 그 협상력이 너무나도 크다. 그러면 비용을 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진한 글씨로 쓴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해서 저게 왜 소송거리가 되느냐 싶은데요. obligation to negotiate in good faith입니다. 영어에서 영문 계약서나 뭐 다른 법에서도 그 미국 법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good faith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신의 성실 원칙 정도 되겠는데 그 선의로 negotiating 협상하는 거죠. 협상을 할 의무. 그러니까 거짓으로 협상하지 말고 건성으로 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협상을 하라 그런 건데 사실 이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저게 왜 구속력을 갖느냐 싶은데 저 밑에 제가 케이스를 인용을 해놓은 거거든요. 2015년 그 델라웨어주 스프링 코트 케이스입니다. 이거 뭐였냐면 이 farm ethin 여기가 이제 원고예요. 이제 가끔은 원고 피고 위치가 뒤바뀌기도 하거든요. 그 jurisdiction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항소에서 올라갈 때 항소인이 앞쪽으로 가고 피항소인이 뒤로 가는 주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꼭 처음에 나온 파티가 이 원고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시가테크라는 저 회사가 뭔가 약품을 개발을 했어요. 신약 같은 건가 봐요. 근데 이게 아직 검증은 안 됐었는데 처음에 이제 저 회사 둘이서 합병을 하려고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니고시에이트 했는데 혹시라도 멀저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그냥 라이센스 계약이라도 맺자.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누가 주는 거냐면 저 시가라는 회사에서 파메틴이라는 저 회사한테 라이센스를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라이센스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맺자 그게 아니라 일단은 멀저를 해보고 안 되면 라이센스를 맺어보자. 그래서 라이센스를 맺기 전에 전 단계로 그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위한 텀쉿 우리가 여기 말하는 LOI, MOU 저거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저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Obligation to negotiate in good faith.